한국이 한미 FTA를 이제 한 5년 동안 그 굉장히 큰 진통을 겪으면서 FTA 이제 비준을 했죠. 비준을 하고 나면은 뭔가 한국한테 굉장히 그 좋은 경제적인 전략적인 여건이 다가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한미 FTA 비준과 함께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FTA 일종의 FTA 국제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난국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될 건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FTA 비준 1010만국 끝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한중 FTA 그 협상 개시 선언을 하고 1차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는 한미 FTA만큼이나 큰 대형 FTA를 이제 우리가 지금 치러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또 지난 주말에 한중일 정상회의, 북경에서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FTA를 연내에 그 협상을 개시한다라고 이제 그 정상 간의 합의가 일어나서 올해 이제 또 한중일 FTA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또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장 우리한테 지금 걸려 있는 거는 한중일 FTA와 한중 FTA인데,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FTA만큼이나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TPP입니다. 이게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고 해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라고 뭐 많이들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그 TPP라는 건 원래 P4라고 해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네이, 칠레가 맺었던 그 다자 FTA예요. 근데 그 FTA에 호주가 참여를 하게 되고 페루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거기에 협상에 참여를 부시 정권 말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TPP라는 언어를 쓰면서 굉장히 큰 FTA로 지금 그 아시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미국이 가입 선언을 하면서부터 그 다음에는 베트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작년 APEC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그 노다 총리가 일본도 TPP 협상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참여는 아니고요. 그렇게 선언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사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TPP에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오늘의 그 현실인데, 이제까지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FTA라는 거는 아세안 중심의 FTA였어요. 그러니까 아세안과 중국, 아세안과 일본, 아세안과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세안 플러스 3의 다자 FTA를 할 거냐, 아니면 아세안 플러스 6의 다자 FTA를 할 거냐를 두고 상당히 그 영내에서 대립들이 있어 왔고요. 그 대립 과정에서 논의가 상당히 이제 그 정체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변화의 뒤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전격적으로 맺으면서 그 동아시아의 FTA 경쟁에서 뛰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중국 주변에 있는 마카오, 홍콩, 대만하고 또 FTA를 맺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국으로 지금 눈을 돌려서 동북아까지 올라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주도하는 그 FTA 흐름이 지금 점차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속에서 그 미국 주도의 TPP가 지금 경합을 벌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됐죠. 그러니까 이 TPP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미국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일종의 그 네트워크 사이에 그 경쟁과 경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러면 중국이 TPP에 가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미국이 지금 TPP를 설계하고 있고 그 설계도 속에 중국이 들어가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TPP는 그 기본적으로 엔트리 베리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준의 자유화를 우리가 한미 FTA 하면서 잘 봤듯이 미국이
단순히 그 관세 인하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혁을 함께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은 개도국인데 따지고 보면 그 수준에 맞추려면은 엄청난 구조 개혁을 하고 그것이 뒤따르는 그 정치적인 코스트도 상당히 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라보는 TPP는 이게 미국이 그 배리어를 높여서 중국이 못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일종의 그 카운터 차이나 스트래티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그런 측면이 있는 것만은 아닌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FTA에 있어서의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와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짜여져 들어오는 그리고 그 두 네트워크가 서로 호환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오늘의 그 동북아 현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미중 간에 지금 경쟁을 벌이는지 FTA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 협정이고 그래서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다 같이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라고 하는 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그 동아시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FTA들을 보면은 이게 꼭 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사실 FTA를 보면 이게 경제협정이지만은 사례를 가만히 보면은 가상적국이나 경쟁국하고 FTA 한 적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FTA라는 경제협정을 맺어놓으면 서로 간의 관계가 점점 그 증진되고 제도화 정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걸 끊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일단 관계를 맺으면 이걸 끊기가 어려운 게 FTA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실제 FTA 파트너들 사이의 경제 효과가 정말 그렇게 컸는지 아시아에서 여러 그 FTA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미 FTA 뜨거운 논쟁을 벌일 때 한쪽에서는 이게 대박 난다는 거고 한쪽은 쪽박찬다는 거 아니에요? 좌우 간에. 근데 그 둘 다 굉장히 과장된 거다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중요한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FTA 전략을 보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협상을 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TPP를 왜 적극적으로 지금 갖고 들어오고 있느냐? 물론 첫 번째는 경제 요인입니다. 이게 그 미국이 이제 그 2008년도에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에 지금 이제 경제 회복을 해야 되고 그 회복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 통상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확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을 타겟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TPP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액면 그대로 다 믿기도 어려운 게 지금 TPP의 파트너들을 보면은 반 이상이 이미 미국이 FTA를 양자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물론 여기에다 이제 일본이나 이렇게 굉장히 큰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경제 효과가 더 커지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경제 효과 플러스 아시아가 중국 중심의 경제적으로 중국 중심의 질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그 우려, 그것에 대한 그 카운터 스트래티지로서 TPP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저기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그렇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나 우리가 한중 FTA를 지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한국은 그 중국 경제의 한 5분의 1 정도, 이제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죠. 그래서 우리의 수출의 한 24%가 중국에 가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중국의 수출에서 7%밖에 안 돼요. 경제 규모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구애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나오는 이유는 한국 시장이 너무나 탐나서라기보다는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그 전략적 가치를 상당히 재평가하고 있다. 그거는 한미 FTA 때문이죠. 한미 FTA가 돼서 그 다음에 또 TPP가 들어오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중국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한중 FTA 전략이나 혹은 한중일 FTA 전략을 우리가 이제 미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중일 FTA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편치 않은 FTA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이제 한국의 전략은 한미 FTA 하고 그 다음에 한중 FTA 하면 그 EU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일 FTA도 어느 순간인가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중일 3국 사이에서 이제 한국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처할 거다. 위치를 점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은 했던 게 정책 서클에서 상당히 했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한중일 FTA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금 정상 간의 합의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중일 협력의 본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중일 간에는 뭐 굉장히 많은 협력들이 여태까지 있어 왔어요. 협상이 굉장히 많았고 다양한 이슈로 그래서 뭐 환경이나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슈 영역에서 삼국 간의 협력 상당히 있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 성취한 게 없어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중일 협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협력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잘 안 되는데 무역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잖아요. 국내 정치적인 코스트도 상당히 크게 수반이 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고려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 FTA에서의 삼국 간의 협력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일단은 해야 될 건데 그럼 왜 쉽지 않을까?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역시 중일 간의 경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가 전략적 경쟁 파트너 사이에 있었던 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일 간의 협력을 하기도 의미 있는 협력하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고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협력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많이 얘기되는 거는 역시 일본 문제죠. 일본이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뭐 잘 아시듯이 일본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큰 FTA를 통해서 그런 그 충격요법을 통해서 일본 경제를 다시 올리고 싶은 그런 그 마음, 열망은 간절한데 일본 사회 자체는 굉장히 내향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일본의 정치 리더십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수상 계속 교체되고 그 일본에서 제일 뭐 여러 가지 정치 이슈가 있지만은 다 일본의 국내 이슈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국제 협상을 더군다나 일본 입장에서는 그 중국과 한국이라는 굉장히 큰 파트너와의 협상인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한중일 협력, 한중일의 FTA 협상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럼 왜 중국, 일본이 잘 알면서 한중일 FTA를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꺼내서 입장이 난처한 한국까지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이 필요한데 일종의 샥 테러피죠. 그런 그 충격요법이 필요한데 굉장히 좋은 게 TPP다. TPP는 굉장히 미국이 들어가 있는 큰 그 협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경제의 제도약을 위해서 혹은 뭐 제3의 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새롭게 일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TPP가 필요하다는 것 첫 번째. 그와 못지않게 지금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일본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지금 난처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군사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아시아의 전체 그 새로운 질서 구도 속에서 TPP를 통해서 일정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그런 그 생각들이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 속에서의 한중일 FTA라는 것은 그 TPP를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TPP는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FTA예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 21세기형 FTA, 뭐 21세기 스탠다드를 제정하는 그런 FTA라고 그래서 굉장히 하이 레벨의 FTA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미 FTA 했던 거 그거보다도 더 높은 왜냐하면 농산물 개방까지 다 예외 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FTA인데 거기에 일본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일본의 트랙 레코드를 보면 고급의 FTA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TPP에 가입하고 싶고 미국은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를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중일 FTA를 일본이 한다고 해서 이거를 하나의 카드로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도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일본이 제일 하고 싶은 건 TPP고 TPP를 돌리기 위해서 한중일을 활용하는 것이지 한중일 FTA에 대한 진정성을 담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국은 뭐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은 TPP가 중국을 옥죄어오는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얘기는 뭐냐면은 anything but TPP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TPP 아닌 건 다 좋다. 우리 다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TPP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때는 일본이 참가할 때입니다. 지금의 TPP는 호주 빼놓고는 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일본이 세계 이제는 뭐 제2, 제3의 경제 대국인데 일본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동아시아 FTA 판도 혹은 글로벌 FTA 판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상황을 바꿔놓는 일본이 들어가면 한국도 TPP에 안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동북아에서 한일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면서 TPP 가입 요건을 맞추던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른 전략을 피던가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할 텐데 중국 중심의 네트워크에 한일이 빠져 있는 네트워크는 뭐 안고 빠진 모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첫째는 일본, 두 번째는 한국이 되도록이면 그 지금 TPP 쪽으로 안 갔으면 하는 시간을 벌면서 중국의 네트워크를 짜나가는 이제 그게 중국의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중일 FTA가 꽤 유용하죠. 견제구로서는.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국은 일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도 잘 보고 있고 해서 한중일 FTA가 이렇게 쉽사리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이 한중일 FTA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한중일 FTA에 대한 한국의 FTA 전략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저널 혹은 글로벌한 FTA 전략을 짜는 속에서 한중일 FTA를 고려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TPP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중 FTA 하고 있는데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대답했던 거는 그 한미 FTA나 혹은 TPP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태평양 네트워크를 지금 짜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중 FTA는 이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혹은 동아시아의 복합 네트워크를 짜가는 하나의 그 중요한 초석으로서 한중 FTA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태평양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네트워크 이게 별도로 양자택일의 문제로 중국이 그걸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미국이 들어가 있는 그 태평양 네트워크는 상당히 하이 레벨에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상당한 정도로 담은 그런 FTA인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그 한쪽에 우리가 그 FTA 네트워크는 그대로 이제 쭉 추구를 해야 되고 동아시아로 오게 되면은 그런 형태의 FTA 가지고는 동아시아를 엮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그 TPP를 시작했던 P4처럼 그런 개방 경제가 아니죠, 우리 여기는.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그 사회적인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면서 아시아의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그 FTA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동아시아형 FTA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한중 FTA도 추진을 하고 한중일 FTA도 그거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그래서 한중일 FTA가 우리의 모델에 영 안 맞으면 그건 어려운 거죠. 한중일 FTA는 이게 중국, 일본에 손 따라 두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늬만 FTA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한국의 인트레스트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집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의 FTA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